안녕하세요. 류창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맘때쯤 되면요, 기획재정부에서 내년 2020년도에 바뀔 세법에 대한 개정안을 미리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게 또 이제 수정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 기재부에서 그 2020년 개정 세법에 대해서 일단 발표가 났기 때문에 한번 저희도 가벼운 마음으로, 왜 이게 꼭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파악해 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일단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부수토지가 좀 바뀐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현행은 이렇죠. 우리가 만약에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띄었는데 거기가 도시지역, 즉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비과세는요, 그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만 비과세를 해주죠. 도시지역은 5배까지만 비과세를 해주고, 만약에 5배가 초과되는 부분이 있으면요, 요거는 비사업용 토지라고 해서 10% 중과를 맞습니다. 10% 중과를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요 주상공 녹지가 아닌 도시지역 바뀌면은 10배까지 10배까지 비과세를 해주고요. 10배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로 이제 세금을 10%더 내는데요.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 도시 지역 내에서 이 5배를 수도권과 수도권 밖으로 나눠서, 수도권이라 하면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하겠죠. 그래서 수도권은 3배로 줄인다고 합니다. 3배로. 수도권 밖은 그대로 5배고요. 그리고 도시지역 요 밖은 현행대로 10배를 계속 유지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일단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택 부수 토지가 좀 바뀔 예정이다.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 토지가 좀 바뀔 예정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점포주택 또는 겸용주택 이런 걸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층은 근생이고 뭐 2층 3층은 주거다, 이렇게 근생과 주거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이런 주택들을 겸용주택 또는 뭐 점포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요거 하나만 있다라고 할 때 저희가 보통 9억 원이 안 된다, 즉 고가주택이 아니다. 고가주택은 요 주택만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9억 원 이하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주택 면적이 근생, 주택 외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만 비과세 해주고 요 근생은 세금을 내죠, 원래가. 그죠? 주택이 주택 외보다 작거나 같으면. 근데 만약에 주택이 한 평이라도 아니면 1제곱미터라도 근생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전체를 다 비과세 해주죠. 만약에 주택이 주택비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만 비과세고 나머지 근생은 과세. 그 다음에 주택이 1제곱미터라도 이 근생보다 크다 그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고요. 만약에 이 합한 금액이 9억 원이 넘는다, 즉 고가 겸용주택 또는 고가 점포주택일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만약에 역시 마찬가지로 주택이 주택 외보다 작으면 주택 부분만 고가주택 비과세를 해줍니다. 즉 고가주택은 세금을 좀 내죠. 내는데 이제 장기보유공제를 최대 80%까지 해주죠. 그죠? 그 다음에 근생은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장기보유공제 저희가 아는 6에서 30%로 장기보유공제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주택이 주택 외, 즉 근생보다 더 크면 전체를 고가주택으로 봐서 전체를 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전체를 다 장기보유공제를 80%를 적용해 줍니다. 80%를 적용해 주는데 이게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너 9억 초과됐냐? 그러면 이제는 연면적을 굳이 비교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이 주택 외보다 작거나 같든 아니면 뭐 크든 간에 주택 부분만 고가주택으로 비과세를 해주고요. 즉 장기보유공제 80% 적용하고요. 근생 부분은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근생 부분은 일반 장기보유공제로 해서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들으면 좀 어렵죠. 그래서 한번 이거는 이제 기재부에서 발표된 그 사례인데요. 그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보면 이렇죠. 뭐 굉장히 뭐 그 어지러운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8억짜리 고가주택이 있는데 그 점포 고가주택이죠. 고가 점포주택.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주택 부분이랑 상가 부분을 이제 그 이 38억을 나눌 건데 지금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좀 크네요.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주택이 만약에 주택 외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즉 전체를 장기보유공제 80%를 적용한다고 그랬죠. 현행. 그러면 현행 규정은 어떠냐? 이 그 38억 양도가액을 이제 주택이랑 상가로 쪼개가지고요. 양도차익을 다 계산해서 요 고가주택 양도차익, 즉 과세되는 양도차익을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38억 중에 9억 초과분, 즉 38억 분의 29억만큼을 그 고가주택 양도차익으로 봐서 장기보유공제 80%를 적용을 해줍니다. 80%를. 즉 상가 부분도 이렇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개정안대로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개정안대로 되면 주택 부분만 고가주택으로 봐서 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즉 장기보유공제 80% 적용하고, 근생은 그 일반 6%에서 30%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한다 이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 38억을 똑같이 쪼갰죠. 근데 23억만 고가주택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23억만. 상가는 그냥 상가대로 과세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23억 중에서 그 양도 차익에 해당되는 거, 아까는 38억 중에 9억 초과분을 고가주택 고가주택 양도 차익으로 해서 그 과세 양도 차익을 구하고 장기보유공제 80% 했는데, 그 이번 건은요 23억만 고가주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즉 23분의 9억 초과분, 즉 23분의 14억만큼만 고가주택 양도차익으로 봐서 장기보유공제 80% 적용할 거고요. 상가 부분은 당연히 이제 이건 주택이 고가주택으로도 아예 그런 개념으로 안 보니까 그냥 그 고가주택 양도차익 따로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양도차익에다가 장기보유공제 그냥 그대로 15년이면 30% 이렇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즉 이제는 그 9억 초과에 대해서는요 굳이 이 면적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예. 주택 부분만 그냥 고가주택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보겠다. 즉 주택 부분만 그냥 이것만 고가주택으로 보고 상가 넌 너대로 세금 내라. 이제 요렇게 더 많이 나오겠죠.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예, 요렇게 하겠다는 거 이제 그 예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임대사업자를 내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임대사업자라 하면 그 8년짜리, 그리고 시군구청에 등록, 세무서 등록, 기준시가 그 수도권은 6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 그 다음에 그 임대료 5% 인상 제한, 이런 것들을 만족을 하면 종부세도 비과세 해주겠다. 그 다음에 양도세도 중과 배제하겠다. 또 본인의 거주주택도 나중에 팔 때 비과세 해주겠다. 그리고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임대소득세도 너 8년짜리 들었냐? 그럼 75% 감면해주겠다. 4년짜리 임대사업자 냈냐? 그럼 30% 감면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 4번이 좀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8년 이상 갖고 있을 때 이 75% 사실 굉장히 많이 해주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또 굉장히 메리트가 많았는데 이걸 50%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년 이상은 30%를 20%로 또 줄이겠다고 합니다. 시행 시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부터 적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분리과세인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이렇죠. 원래는 저희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그 사례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면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2천만 원 기준으로 분리과세일 때 필요경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60% 인정해주고요. 소득공제 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400만 원 공제해서 과세표준 400에 14%, 분리과세 세율 14% 곱하면 56만 원이죠. 그런데 현행대로 하면 75% 감면하면 14만 원밖에 원래 안 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면 감면 자체가 없으니까 112만 원 내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개정된 이 감면율로 20%와 50%로 해보면 요렇게 2천만 원 기준으로 전에는 39만 2천 원 내던 거를 이제 44만 8천 원 내는 거고요. 14만 원 내던 거를 28만 원 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 안 했을 때는 뭐 동일하겠죠. 왜 어차피 감면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타소득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면 140만 원이고요. 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 기존에는 28만 원 내던 걸 56만 원. 즉 8년짜리는 거의 세금이 거의 2배 정도 늘어납니다. 2배 정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제 비교도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소득에 대한 그 주택 임대소득 따지는 그 주택 수를 그 계산하는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먼저 요거를 보기 전에 저희가 이제 임대주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내용을 보면 이거죠. 우리가 집이 한 채인 사람이 임대하는 거는 비과세죠. 근데 이제 9억 원 초과 같은 경우는 과세고요. 한 채라도. 그 다음에 보증금에 대해서는 한 채만 있다 그러면 아무리 보증금이 많아도 이거는 비과세고요. 그 다음에 두 채다 그러면 이제 월세에 대해서 과세를 하죠. 근데 보증금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두 채인 경우는요. 그 다음에 세 채 이상이다 그럼 월세에 대해서도 그 과세하고요. 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 임대료라고 해서 과세를 하는데 이건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 이하는 비과세고요. 3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만 이제 과세겠죠. 그래서 과세 대상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수 따질 때는 보통 이제 우리가 다가구 주택이라 하면은 이제 구분 등기되지 않은 그 등기 하나로 나눈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런 거는 보통 한 채로 계산하고요. 구분 등기된 경우는 각각을 한 채로 계산하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흔히 다세대라고 하는 거는 여러 채로 보는 것이고 다가구는 한 채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분으로 공유 지분이 돼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럴 때는 최다 지분자의 소유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지분 비율이 제일 높은 사람의 주택으로 봐요. 근데 만약에 지분 비율이 똑같이 뭐 50대 50이다 라고 하면은 각자 집 한 채 있는 걸로 보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서로 합의해서 뭐 1인 소유로 계산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전전세 났다 그럼 내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임대주택 그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거니까 임차인이나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겠다는 거냐면요. 아까 이제 최다 지분자는 요거는 동일합니다. 내용은 동일해요. 그 지분 비율이 제일 높은 사람의 소유 주택으로 계산하는 건 동일한데 요런 내용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요런 내용. 즉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 원 이상이라면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로 보겠다. 소수 지분자도 아까는 이제 그 최다 지분자 소유주택으로만 계산한다고 했는데 연간 임대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면 그 소수 지분자도 그 주택수로 보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준 시가가 9억을 넘는 주택의 3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냐? 그럼 너도 주택수로 보겠다 이겁니다. 너도 주택수로 보겠다. 그래서 요 사례를 한번 보시면 이것도 이제 기재부에서 발표할 때 그 발표한 사례입니다. 일단 갑이랑 을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갑은 이제 뭐 자녀라고 하면 자녀가 A주택이 있습니다. 요거는 본인 단독 소유예요. 그래서 뭐 월세 50에 그 보증금 1억 이렇게 갖고 있고요. 받고 있고요. B주택은 이제 공유주택입니다. 지분으로 들어가 있는데 본인 지분율이 40%라고 합니다. 즉 최다 지분자는 아니고요. 이럴 경우 지금 현행은 어떻죠? 현행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최다 지분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은 최다 지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B는 갑의 주택으로 안 봅니다. B는 갑의 주택으로 안 보고 즉 갑은 A만 그 한 채만 그 임대에 놓는 걸로 봐요. 한 채만. 그러면 저희가 아까 한 채는 뭐라고 그랬죠? 월세 비과세, 보증금도 비과세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현행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예, 비과세. 그런데 만약에 바뀌는 그 규정대로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바뀌는 규정대로 하면 연간 임대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 원 이상이면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로 계산한다고 그랬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 B주택에서요 지금 연간 임대소득이 얼마가 발생하고 있어요? 연간 임대소득이
지금 600만 원 이상 발생하고 있죠. 600만 원 이상. 즉 무슨 말이냐? B도 현행은 B는 그 갑에 임대주택으로 개수로 안 쳤는데 이제는 B도 그 갑의 임대주택으로 보겠다. 임대주택을 보겠다. 근데 이제 이 연 1560만 원 다 계산하는 거 아니겠죠. 본인 지분율만큼만 그 합산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월세는 과세인데 보증금은 어떻죠? 보증금은 세 채 이상부터 과세죠. 3억 초과하는 세 채 이상부터 즉 보증금은 비과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의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A주택은 본인이 그냥 단독 소유하고 있고 B도 단독 소유하고 있는데 그 연 이제 1200만 원이네요. 연 600만 원이 넘네요. 그 다음에 C도 기준시가가 12억이네요. 그리고 지분율이 30%가 넘네요. 여기 두 가지 연 임대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고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서 지분 비율이 30% 초과하는 경우도 이제 주택수로 본다고 했죠. 그러면 볼게요. 현행 규정은 어떠냐? 현행 규정은 지금 A 단독 소유, B 단독 소유, C는 지분율 35% 최다 지분자 아니니까 C는 을의 주택으로 안 보겠죠. 즉 을은 A, B 두 주택만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행으로 하면은 A는 이제 본인이 거주하니까 뭐 합산할 게 없을 것이고 B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만약에 바뀔 개정될 내용으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개정될 내용으로 한다라고 하면 B는 B는 뭐 당연히 이제 그 본인 을의 임대주택이고 C를 보면 어떻게 되죠? C를 보면은 기준시가가 9억이 넘죠. 그리고 지분율이 30%가 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정될 내용으로 보면 C도 을의 임대주택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즉 을은 A, B, C 세 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겠다. 간주임대료로 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발표를 했는데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좀 눈에 띄는 주택과 관련된 내용 네 가지 한번 정리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확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요것도 또 이제 나중에 이제 논의를 거쳐서 국회를 통과하고 뭐 이제 이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그냥 예습하고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